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원불교를 만나서 흔히들 그러죠.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을 오늘 하겠습니다. 네.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기를 알면 한 소식 얻었다. 또는 뭐 성품짜리를 알았다. 견성이라고 그러죠. 깨침을 얻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죠? 네. 문사수라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문, 보고 듣고, 그 다음 사색하고, 사색은 비우고 채우고거든요. 선정으로서 또는 이렇게 마음을 말켜서 다시 또 깊이 있게 뚫는 걸 사색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수는 이제 그 사색을 통해서 한 자리를 보면 그것이 계속 과거의 습관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이 있어요. 습관뿐만 아니라 생각도 그러거든요. 깨쳐놓고도 자기가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또 옛날 습관대로 수행해요. 그래서 수중이라 그래요. 수중이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제가 이걸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할란가 잘 모르겠어요. 실력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지 참 이 대종사님의 좋은 법을 그렇구나 하고 알 수 있을까. 쉽게 말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대종사님은 앞으로 시대가 좀 지나면 집에서 견성하고 그리고 성불하기 위해서 스승을 찾아서 스승을 찾는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 자리에는 이것이다 하고 한 자리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본 사람은 같이 확인하면 되고요. 못 보신 분은 오늘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저렇게 연말을 좀 해봐야겠다. 아니면 저의 말을 따라오세요. 정말 정신 집중해서. 그러면 오늘 깨칠 수도 있어요. 자, 앞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이 교의편, 원불교 이 교법이 다 뜻을 새겨놓은 교의편인데 이론상입니다. 자, 이론상의 진리. 이론상의 진리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맨 먼저 대종사님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우주만유의 본원이다. 우주만유는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랬죠? 우주만유는 사은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주만유를 두 개로 나누면 천지만물 허공복배고, 그죠? 그걸 네 개로 쪼개면 천지부모 동포법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우주만유의 본원이다. 본원이라는 것은 근원이면서 실제입니다. 이거 이해를 잘해야 하는데 여기서 이미 답이 나왔어요. 근원 따로 있고 실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근원이면서 실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진공 따로 있고 묘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진공이 묘유거든요. 똑같습니다. 우주만유 본원 그랬으면 본원이 바로 근원이면서 실제입니다. 그 다음에 재불재성의 시민 그랬습니다. 재불, 재성, 모든 부처님, 모든 성현의 시민이다. 시민이다. 마음짜리다. 마음짜리다. 결국은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어떤 종교를 떠나서
그 종교에 깨침을 얻으신 분들의 마음은 시민자리로서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종교의 이름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뭐 언어가 다르고 뭐 제도가 좀 다른 것 같아도 사실은 시민의 자리로 가면 둘이 아니다. 어떤 종교를 떠나서 그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고 실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무형이 근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그랬습니다. 일체 중생의 본성.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볼 것이 본성이다. 본래 성품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논을 수가 있죠. 성품, 정신, 마음, 뜻. 이 성품이라는 것은 이 성이라는 건 글자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마음이 생기는 자리. 이 성이에요. 그 마음이 지금 이게 성이에요. 따로 이런 성이란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 그래서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 여기는 주착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래서 성품은 이 정신의 바로 뿌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신은 뭐냐? 제가 거기 적어 놨죠? (5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성품은 오득하고 단련한다. 그래요. 그러면 성품이 무엇인가가 조금 이렇게 들어와요. 성품은 깨달아 얻는 것이고 성품은 단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은 수양하는 거고 정신은 기운이라 그래요. 정신은 수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적적성성이요 성성적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적이라는 것은 아까 고요적자인데 고요하다는 것은 아무 때가 끼지 않은 걸 말해요. 어떤 생각이나 어떤 의식이 끼지 않는 걸 말해요. 그런데 그 중에 성성이요. 성성은 이렇게 초롱초롱한 걸 말하거든요. 초롱초롱해요. 그래서 이것을 고요하고 뚜렷하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고요하고 뚜렷하다. 이게 적적성성이에요. 그리고 성성적적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아, 교모님이구나. 그게 정신이에요. 그런데 마음은 뭐냐면 마음은 대조한다, 공부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건 뭐냐면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이 분별성이라는 분별하는 성질 그리고 주착하는 마음 주착심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품에서 정신에서 마음이 그대로 발현된 것은 아주 좋은 마음이죠. 그런데 성품에서 정신으로 와갖고 이 마음이 딱 꺾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칠정에 동한다 그래요. 칠정. 칠정이라는 것은 희노애락
애워요 그럽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아, 교무님이구나 그러면 정신이에요. 그냥 아는 그대로요. 뚜렷하게 아는 거예요. 근데 볼 때 아, 교무님은 얼굴이 좀 크네. 예. 김진수 닮았어 옛날에. 뭐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옛날에 저 교당에서 어린이 법회를 처음에 딱 봤더니 애들이 야 새로운 교무님이시다. 그럴 때 딱 보더니 김진수 닮았다. 그래요. 저를 보고. 김진수가 옛날에 그 아세요? 코미디언인가. 얼굴이 저같이 큰 사람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마음이죠? 김진수 닮았다. 그것은 뭐냐면 분별성이에요. 분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얼굴이 크다 하는 그런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근데 볼 때마다 교무님은 얼굴이 뭐 진짜 크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현도교한테 너는 나보다 더 커. 내가 그랬죠. 그런데 볼 때마다 그렇다. 그러면 그것은 주착심이야. 그러니까 분별성이 반복을 통하면 이것이 주착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세워서 이제 아니비설 신으로 내가 움직이는 것. 이것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 8식 또는 9식이라고도 하고 요걸 뭐 7식 또는 뭐 8식이라고도 하고 뭐 이건 달라요. 우리 정산용사님은 8식, 7식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 좌사님은 9식, 8식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요 구분이 이렇게 지금 구체적으로 내가 하니까 그러지만 실제로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나오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예? 얼마나 걸려? 한 1시간 걸리는가? 시간이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탁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어떻게 사는 거냐면 탁 나오죠.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우리 삶이 그래요. 이게 이제 작업이거든요. 작업이라는 이게 이제 이 뜻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나오면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 과정으로 내가 지금 설명을 했지만 동시에 바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저장이 되는 거죠. 저장이 돼. 그래서 이제 기억을 하기도 하고 그것이 어떻게 이제 주착심이 되어 가지고 볼 때마다 나는 네가 너무 예쁘다. 저 달을 봐도 항상 생각나고 이거 뭐예요? 주착심이죠? 그죠? 주착심이. 사람같이 주착이 심하려고. 주착심이죠. 그런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일체중생의 본성이다 그랬어. 그럼 뭐냐면 일체중생의 본성 여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론상 자리는 일체중생의 본성자리다. 본성자리다. 그러면 아까 여기 분별성을 내고 주착심을 내는 이것은 뭐예요? 에? 그냥 하나의 작용이죠. 그냥 작용이야. 쉽게 말해서 작용은 작용이 돼 우리가 이론상이라고 할 때는 이 성품짜리를 말해요. 성품짜리. 그런데 이 마음에다가 아까 재불재성 마음까지 써줬죠. 재불재성 시민이라고 그랬어. 그 이야기 뭐냐면 재불재성은 분별성, 주착심의 이전짜리. 그 본래 그 마음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찍힐 때 분별 주착심으로 안 찍혀. 원근친소에 안 끌려서 찍는다고. 그러니까 시민이라 그러고 보통 이 중생들은 성품이라고 그래요. 불성이라. 그것이 이론상짜리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주만유 본원 그러면 일종의 신앙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우주만유 전체 우주 공간적으로 생각하죠. 근데 이제 시민이나 본성부터는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내 심성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심성적으로. 그래서 일체중생의 본성이라는 건 뭔 이야기냐면 다른 말로 하면 참 나다 그 소리예요.
나의 참 나는 이거예요. 이것은 영생의 동반자고 지금 여러분들의 항상 함께하고 있어요. 지금 저도 그대로 이 성품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80, 90과 같이 몸을 바꿔도 여여부동이야. 불생불멸이야. 이것은. 요 마음 금방 왔다 갔다 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원불교의 마음 공부는 이 소리예요. 요 전체를 마음으로 치는 거야. 요 마음과 이 마음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합시다 그래 놓고 어떤 사람은 분별을 분별로 대체하는 것을 마음 공부라고 그래. 웃겨 죽겠어. 나 그런 사람들 보면. 분별로서 분별을 대체하는 것이 마음 공부가 아니라 이 무분별의 성품이 이 분별을 낼 때 그것을 여의지 않고 그대로 내는 것, 이것이 마음 공부지. 분별로서 분별을 대체하는 것이 마음 공부는 아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려요. 그래서 원불교 마음 공부는 이 마음, 분별을 대체하는 마음 공부가 아니라 이 전체 성품을 오득해서 단련해가지고 마음을 수양하고 그 마음 정신을 수양해서 그 정신을 올롯한 그 맑은 그 마음 정신 기운 그것을 지니고 그리고 그 마음이 아까 이 선악의 개념에서 아까 선악을 초월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대조하는 거예요. 왜 대조해? 대조라는 것은 이것과 저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대조라는 것은 두 개가 있다는 거거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선도 있고 악도 있다 이 말이야. 선심도 있고 악심도 있어. 그죠?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이 차별세계 이야기는 벌써. 그래서 우리가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오득하고 쉽게 말해서 깨닫고 이것을 단련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들은 이 성품을 단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까 분별을 대체하고 중생심으로 어떤 뭐랄까 그냥 부처를 향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죠. 본래의 마음을 찾아서 본래의 마음을 지키고 본래의 마음을 쓰는 게 아니라 중생심이 에고가 본래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수행을 하냐? 열심히 선을 하는데 에고의 마음으로 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향하는 것은 무시선을 이렇게 생각하죠. 오매일려가 무시선인 줄 알아. 오매일려는 동정간에 그냥 오롯한 마음을 말해요. 선정이 끊어지지 않는 마음. 이런 사람은 이제 생활을 못하죠. 계속 선만 해야지. 근데 원불교는 아까 이 성품이라는 것은 마음이 생하는 그냥 생생약동하는 것이거든. 생생약동하는 것이 기지. 그 생생약동을 불교에서는 연기라고 표현한 거예요. 연기, 일어날 기자를 썼어. 인연 따라서 생생약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알려면 사실은 이제 이런 방법을 쓰지요.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경전을 공부하고 스승의 지도를 받기도 하고 또는 선을 하기도 하고 또는 뭐 의두를 또는 회화를 또는 강연을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의미가 이 자리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자타력을 통해서 계속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를 받는 것이죠. 일종의. 그래서 우리가 원리를 알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사실은 그동안에 이것이 진리라고 이렇게 탁 대종사님은 내놔버렸잖아요. 왜 이렇게 내놨겠어요? 이제는 내놔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쌍의 주소가 이렇고 내역이 이렇고 이런 쌍의 모습은 이렇다 하고 지금 이런 쌍 진리 딱 내놔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그건 하나의 그냥 막연한 저 하늘에 있는 것이다. 아니면 그냥 우리가 모르는 그냥 그 어떤 법신불자리다. 그렇게 해왔어요 그동안에는. 이제는 우리 집단지성이 올라가서 야, 알만하다 이거예요. 알려줄만 하고 알만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을 들이면 되는데
공을 들이는 것 중에 이제 어떻게 들이는 거냐. 아까 수양연구취사 사막이에요. 결국은 이것이. 수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음을 본래 마음자리로 맑히는 거거든요. 욕심을 비우고 그대로 맑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맑히니까 밝아지는 이치가 있어요. 밝아지는. 근데 그냥 밝아지기는 방법도 있지만 거기다가 그 밝은 마음으로 또 탁 어떤 틀을 깨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일종의 스승의 이제 가르침이고 경전의 법문이고 또는 어떤 의두라든가 화두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죠. 그래서 선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선이라는 것이 참 대단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우리의 마음은 생생작동해갖고 금방 밖으로 향하게 되겠어요. 앉아 있으면 금방 밖에 대상으로 향해. 아니면 마음속 내에서 다른 대상에 향해. 그것을 그대로 향하는 것을 다시 스톱하고 자기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계속 나가려는 마음과 어떤 마음의 번뇌로 나가든가 아니면 밖 대상으로 향하는 마음을 자꾸 내 안으로 자꾸 가게 하니까 계속 챙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러면서 엄청난 마음의 단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더 쉽게 말하면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 얼마나 지금도 힘들어요. 나이가 먹으니까 더 힘드네. 갈수록. 그러면 일어날 때 아까 그 자선을 통해 갖고 단련을 많이 한 사람은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한 마음을 탁 내면 마음의 근육이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뇌에 근육이 있다고도 하더만. 마음에 근육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무형이지만 힘이 있는 거예요. 탁 잡아채는 힘이 있어. 이 화두를 드는 것도 일종의 잡아채는 힘이거든요. 탁 잡아채는 거예요. 나가는 마음을 탁 잡아채서 그냥 탁 그 자리를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나가려고 그래. 어떤 대상으로 향하거든. 그 대상으로 나가는 마음을 탁 잡아채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그래서 뭐 묵식 심통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묵식, 묵묵히 그 식을 묵해버려요. 식이라는 것은 대상을 향하는 거거든. 그 대상을 향해 가는 것을 딱 멈춰서 심통한 자리다. 그게 대소유무로 제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 이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명할 대소유무는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벌써 이제 우주만유의 본원이고 재불재성의 힘이며 일체중생의 본성이며까지는 제가 기본 설명을 끝냈습니다. 이제부터 설명은 뭐냐면 그 이론의 이제 그 하나의 주소를 설명했다면 이제는 이론의 속성입니다. 이론의 성질, 모습, 모양 이것을 설명이 대종사님이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주시냐면 세 가지로 해줬어요. 세 가지로. 어떻게 세 가지냐면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며 거기 설명이 거기서부터 나오죠. 그러죠? 생멸거래 변함이 없는 자리며 또 말씀하세요.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며 그 다음에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 이게 한 가지예요. 이게 이론상의 어떤 그 속성이 또는 모습이나 모양이 어떤가에 대한 설명의 첫째 설명이 요거 네 가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명이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뭐죠?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며 언어명상이 완연하여 이것이 두 번째의 속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진공매유 조화는 우주만유를 통하여 무시관급에 은연자재하는 것이 곧 그것이 긴디. 곧 그것이요, 그거. 곧이 이론상이야. 이론상의 진리니라.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어떤 그 성질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쌍의 성질은 세 가지가 있다. 그리고 없고 없으며 그랬죠? 그리고 나타나고 아는하고 뚜렷하고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조화는 은연자재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흔히 진공이다. 그리고 묘유다. 이것을 조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여기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뭐냐? 진공, 묘유, 조화는 진공, 묘유, 조화입니다. 뭔 말 이해하셨어요? 제가 설명을 이제 진공, 묘유, 조화를 각각 설명하겠지만 사실은 진공과 묘유와 조화는 하나다. 이게 첫째입니다. 수양연구치사도 설명하는 방식이니까 수양연구치사 설명하지. 여러분 실제로 살아보세요. 수양연구치사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아까 성품에서 정신 마음이 나오면서 들어가 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진공과 묘유 조화는 순간적으로 같이 하나로 됩니다. 하나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서 제가 먼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범주의 오류란 말을 제가 하고 싶은데 카테고리를 범주라고 그러죠. 뭐냐면 이 진공이 묘유고 묘유가 조화예요. 그런데 묘유를 따로 놓고 진공을 찾으려고 그래. 진공을 따로 놓고 묘유를 찾으려고 그래. 이게 범주의 오류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무아와 윤회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에요. 대표적인 질문이요. 무아와 윤회가 진공, 묘유, 조화예요. 진공이 묘유고 묘유가 조화예요. 그런데 무아라는 걸 진공이라고 생각하고 묘유가 조화가 윤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분리를 시켜가지고 물어보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카테고리 자체가 달라요. 무슨 이야기냐면 보통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설명할 때 뭘 설명하면 제일 잘하냐? 거기서 약간 그 이론상질 전체에서 뭘 이해가 제일 잘 된 게 어디예요? 어디예요? 에? 여기지. 그죠? 여기가 제일 잘 돼. 그거 뭐예요? 에? 공정정지 광명을 따라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렇죠? 대소에 왜 분별이 나타났어? 그래, 그 대, 소, 유, 무, 이렇게 다 아는 거예요. 그죠? 이건 다 알아. 그죠? 그 다음 선하고 뽀에 차별이 생겨요. 아이고, 저놈 착한 놈, 저놈 악한 놈. 다. 그리고 저놈은 좀 복받은 놈. 업이라는 건 짓는 거고, 보는 받는 걸 말해요. 인이 업이요, 과가 보거든? 업보라고 그랬으니까. 선한 사람은 선한 업을 지었으니까 선한 보를 받는 거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를 받는 거. 이거예요. 이거 묘유지. 그러죠? 그러죠? 이것은 다 금방 이해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모르고 이것만 아는 거야. 이것이 중생의 전형적 특징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보여지는 것이요. 또는 보여지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보여지는 것. 그리고 이것이 현상계라고도 이야기하죠. 이 실제계 또는 진리계, 실제계, 현상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이걸 묶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보여지는 이것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걸 보려고 그래.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체가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것과 이것은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좀 어려우실랑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묘유는 지금 현상에 나타난 보여지는 것 또는 보이는 것이죠. 보이는 것. 근데 진공은 뭐냐면 보는 것이에요. 보는 것 자체. 내가 쉽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보는 것 자체예요. 이게 달라요. 여기는 뭐냐면 상대의 세계예요. 근데 여기는 절대의 세계예요. 절대의 세계라는 건 뭐냐면 이것과 이것이 분리한 절대가 아니라 이렇게 통으로 하나가 절대란 소리예요. 이해가 되실란가? 상대의 시각에서 절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절대 자체예요. 전체가 하나인 절대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절대 안에 이런 상대가 있는 거죠. 절대와 상대가 분리된 절대 상대가 아니라 절대 안에 상대가 있는 거. 이해가 되실란가 모르겠네. 아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게 뭐예요? 안경. 이게 안경이죠? 자, 이 안경을 지금 보시고 안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죠? 이 안경은 뭐냐면 이거예요. 보여지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 안경이라고 무엇이 봤어요? 보는 것이 있었죠. 보는 것 자체가. 또는 아는 것 자체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는 것 자체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대상은 안경이었죠. 그죠? 안경이죠? 근데 안경이라고 아는 자체, 그 보는 것 자체, 그것이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안 되신 분? 다 알지? 너무 쉽게 내가 설명했지? 예? 아니, 쉽게 말해서 이것이 안경이구나 하고 안경이라는 것을 보고 아는 것이 있죠. 그죠? 아는 것이 있죠. 그 아는 그것은 바로 여기에요. 근데 안경이구나 하고 보여지는 것은 요거였어요. 대상이었다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인류의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보여지는 것을 보는 뭔가 이 아는 것이 이것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을 보고 알 것 아니냐. 이것을 보고 아는 이것이, 아는 이 자체가 이것이라는 게 뭐가 있을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 담화가 있으니까 밝아. 근데 이 진공묘유는 어떤 거냐면 훤히 밝아. 진공묘유 조화라고 넣어도 광명이라고 돼요, 여기다. 훤히 밝은데 이것이 담화가 있어서 밝은데 이 훤히 밝은 거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그냥 여러분이 이 안경이구나 하고 안 그것은 그냥 아신 거야. 그냥. 그냥 아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들어서 안다 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겠어요? 그것은 보여지는 것이, 대상이 있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크기가 있을 것이고 형태가 있을 것이고 언제 생긴 생멸의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아는 이것은 참, 내가 예를 하나 더 드릴게. 여기 뭐가 있는 거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죠? 내가 이렇게 맞췄어. 안 보이게. 자, 이게 뭐예요? 자, 컵입니다. 잘 보세요. 제가 털어놨어. 아까 놓기 전에 무엇인지 몰랐죠? 그러죠? 그런데 제가 드니까 컵이구나 그랬어요. 자, 이걸 보신 분은 컵이 여가 있다는 걸 알아. 이제. 그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막 들어왔어요. 여기 뭐가 있을까요? 내가 물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틀리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해야 대답해야 틀리지 않는 대답입니까? 어떻게 해야 정답입니까, 그러면? 네? 어떻게 대답해야 정답입니까? 틀리지 않는 대답은 모른다는 답이 맞을 겁니다. 그러죠? 정답은 뭐죠? 컵이 정답이죠. 자, 여러분들 지금 뉴욕 있어요, 없어요? 예? 강남의 그 먼 거리가 뭔데요? 로데오 거리가 지금 있어, 없어? 어떻게 알아요? 근데요,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래. 자기가 모르면 모른다기야 답이지. 알면 알든가. 근데 모르면 뭐라 그래요? 모르면 없다 그래. 뭐라 그래? 없다 그래요. 모르면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내가 왜 이 말을 드렸냐? 지금 저를 보고 아는 그것이 있어.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디가 있어? 어디가 있어? 처음 들어온 사람이 컵이, 아니, 요것이 어디가 있냐고, 요것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 그래? 모른다고 그래야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안경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그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예? 없는가? 없어요? 있잖아요. 아는 게 있잖아요. 그럼 어디 있어요? 네? 없다고 그래야지. 어? 요 사람들 모르면 없다고 그러더만. 없다고 그래야지, 여러분도. 잘 모르면 없다고 그래야지. 자, 제가 지난주에 질문했습니다. 사람이 꿈도 없이 잠들었을 때, 지금은 이 아는 것이 있어. 안경이구나 하고 아는 것이 있죠? 근데 꿈도 없이 잠들었을 때는 이 아는 것이 있어, 없어? 어디 있어? 꿈도 없이 잠들 때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없는 거 아니야? 가도 쉬는 건가? 낮에는 여기 붙어서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꿈도 없이 잠잘 때는 가도 저기 여행 아니면 가도 자는가? 저를 잘 따라오셔야. 지금 꿈도 없을 때는 지금 이 아는 이거 훤히 아시잖아요. 이것이 꿈도 없을 때는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들어갈게. 자, 내가 지금 잠들었어. 꿈도 없이 잠자고 있어. 근데 급하게 새벽에 어디 갈 일이 있어. 그래서 알람을 맞췄어. 5시에. 응? 그러면 알람이 한 번 안 울지요. 한 2-3번 울어. 그래서 2-3번 울지요. 근데 너무 깊이 잠들어서 꿈도 없이 잠들어가지고 따르릉 울렸는데 소리는 있고 듣는 나는 아는 이것은 못 들었어. 그 다음 2번째 따르릉 할 때
뭐가 틀리네. 틀리네. 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따르릉 울릴 때, 아이씨, 벌써야? 어제 늦게 잤거든. 아이씨, 짜증 확 났어. 자, 지금 이 안경이라고는 알았던 그것이, 훤히 알던 그것이 첫 번째 벨이 울릴 때와 두 번째 벨이 울릴 때 차이가 뭡니까? 첫 번째 울릴 때 소리는 있고 나는 지금 아는 이것이 아직 못 알아챘어요. 그럼 어디 있어요, 그건? 그 다음 두 번째 소리가 들렸어. 그러면 그 아는 것은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 있다가 나왔나? hurt 여기 있다 나왔나? 신경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 나왔나? 어디 있다 나왔죠? 이것이 하나의 상이거든요. 상. 보여지는 건 상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왜 불타는 번뇌의 고통 속에 사냐, 바다에 사냐. 이것이 자기인 줄 알아. 상이. 대표적인 상이 뭐예요? 몸이요, 몸. 몸. 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죠? 만져지기도 하네. 이것이 상이요. 이것이 자기인 줄 알아. 그러니까 불타지. 항상 이것이 있으니까 무엇이 있죠? 저것이 있게 되겠죠. 철저하게 상대적 세계야. 근데 우리가 지금 이론상 진리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아니다가 아니라 이거다고 이거 떨어지지 않으면서 하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체다. 또는 이것을 상이다. 이것을 용이다. 이 두 개를 묶어서 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렇게 묶어서 체, 이렇게 용,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상황 따라 달라요. 네.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이것을 기가 막히게 풀어버렸는데 이것을 대라고 해버렸어요. 이것을 소라고 해버렸어요. 이것을 유무라고 해버렸어요. 대종사님.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론상 진리의 뭐죠? 본성이며 다음 대소유무부터 곧 이론상 진리니라 여기까지를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만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설명하면 중간에 확인만 하면 돼요. 중간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네. 아시겠어요? 조금? 뭔 말인지? 어렵죠? 일단 의문으로 해놓고 끝내야지 그러면. 자, 이 보는 것 자체, 아는 것 이 자체,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이라고 그래요. 어떤 마음이냐? 참 마음이라고 그래요. 참 마음. 아는 것 이 자체. 이것이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안경이구나 하고 아는 그 마음, 그것은 대소는 뭐죠? 크냐 작냐 그 소리예요. 여기 아까 진리의 대소유무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큽니까? 아는 그 마음이 큽니까? 지금 크기가 나왔죠 먼저. 크기가 큽니까 작습니까? 커요 작아요? 예? 이 아는 훤히 아는 이게 크기를 좀 말해줘 나한테. 예? 지금 나무집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이야기고 내 이야기고 함께 이야기해요 지금이. 훤히 아는 이것을 크기 좀 말씀해 주세요. 큽니까 작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대포무예요, 세인문예다 그래요. 대포무예. 이 크기가 포함을 하는데 밖이 없어, 밖이. 테두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소, 작기로는 세인문예네. 가늘 세자거든. 그 가늘해갖고 들어가는 게 겹살보다 더 작아갖고 안이라는 게 없어. 안이라는 것이 없어. 안이라는 것이. 그것을 대소라 그래. 대소에 분별이 없다는 것은 대소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 소리예요. 대소라고 할 수가 없다 그 소리예요. 분별이 없다는 소리는 대소라고 할 수가 없다. 크다고 할 수가 없고 작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소의 분별이 없는 자리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 유무예요. 유무는 일종의 이것이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그 소리예요. 유무는 쉽게 말해서 이 훤히 아는 이것이 훤히 아는 이건 뭐 마음이라는 것, 식이라는 것이 뭐가 임하는 것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것이 있냐? 있다고 할 수 있느냐? 근데 그 답이 뭐냐? 유무의 분별이 없다면 있다고 없다고 할 수 없다 그 소리예요. 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는 있다고 하자니 실체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어디가 실체가 있냐는 거예요. 훤히 아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착각이 나라는 것이 있다. 이것이 철저한 에고의 세계예요. 이것이 철저한 아까 이거 진공이 빠져버리는 이 현상의 세계예요. 나라는 게 있으면 네가 있는 거죠. 여기 사람들이 왜 상대심에 사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있다는 거예요. 없지 않지. 근데 너나가 없는 데서 잠깐 현상적으로 너나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하는데 너나가 없다는 걸 모르고 지금 있는 너나가 있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이 사람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근데 있습니까? 있어요? 그럼 없어요? 허니로 있잖아요. 신기하거죠? 훤히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담화가 이씨 밝은데 담화라는 실체도 없이 그냥 작용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다. 이해가 되세요? 사실 이걸 내가 설명했지만 이것은 그냥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뒤에 언어명상이 던공한 자리예요. 크다고 하자니 크다고 말할 수가 없고 작다고 하자니 작다고 할 수가 없고 있다고 하자니 없고 없다고 하자니 이렇게 훤히 있네.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것이 언어명상 동공한 자리예요. 뒤에. 이해가 되세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